이번에는요 또 제가 다시 한번 연예계 기자가 뽑은 이번 차트 1위 바로 김추자. 김추자. 김추자야. 반응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좋아했죠. 이 섹시 가수야. 네, 이 김추자님은요 존재 자체부터 가히 필룡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요. 70년대 대표 섹시 가수신데요. 1951년 춘천에서 태어난 김추자는요 타고난 끼로 학창 시절에도 소문난 스타였다고 합니다. 결국 신중현의 눈에 띄어 1969년 늦기 전에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데뷔 1년 만에 10대 가요제에서 신인상을 받으며 단숨에 스타로 등극. 네,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면서 남성 팬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명불허전. 대한민국의 섹시 디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바야, 디바. 이렇게까지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1위라는 말만 하고 뭐 1위인지 뭐의 일이요? 얘기를 안 네. 해요. 맞아. 섹시 디바 1위 아니요. 그럼 그 뭐야? 뭐예요? 김추자 방송 불가 1위 스타. 방송부가? 왜? 너무 섹시. 그 정도로 추억이 많으신 것 같은데? 패트김 선생님하고 이미자 선생님은 그 서서 노래했어요. 네. 그쵸? 다 갖췄어요. 육감적 몸매면 몸매, 과감한 패션이면 패션, 예. 거기다 섹시한 뭐 춤이면 춤. 근데 그 춤요 대한민국 최초로 엉덩이를 흔든다. 엉덩이를 흔들었다. 그리고 허리를 흔든다. 골반을 흔든다. 그래서 당시 1970년대요 신문 기사들이 김추자 너무 야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야하다. 우리 어릴 때는 일부러는 춤추자라고 그랬어요. 춤추자. 김추자가 아니야. 춤추자. 춤추자야. 춤추자인데 어떡하냐. 근데 실제로 방송부가 1등이 맞대요. 그게 무슨 비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지역 방송국에서 도발적이니까 출연 정지. 실제로. 저 왼쪽 사진은 저 당시. 자 일단 그녀가 다른 가수들과 달랐던 것 바로 달라요. 패션, 엉덩이가 꽉 조이는 나팔바지, 그리고 전신에 달라붙는 가죽 의상, 거기다가 초미니 스커트, 그리고 이런 민소매야 시시야. 네네. 그럼 저기 보세요. 저 입술 모았다. 그럼 끝나는 거야. 아주 지금 눈빛도 다른데? 이래서 이 선정적 의상들로 해서 가요계에 퇴폐바람을 일으켰다 해서 비판 여론이 생겨나기도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때가 검열의 시대입니다. 대검열의 시대. 통제가 엄청 심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뭐 미니스커트 입으면 안 되고 남자는 장발하면 안 되고 이랬던 때잖아요. 근데 지금 옷 보세요. 옷 보십시오 지금. 근데 학생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죠. 학생들이 따라하다 보니까 교칙으로 김추자 패션 따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가방에 김추자 씨 사진 이거 걸리면 뺏기고 이럴 정도로 영향력이 굉장히 엄청났었던. 거의 뭐 여자 소태지네. 이미자나 패티김이 그러했듯이 그만이 가지고 있는 완벽한 어떤 노래 해석 능력, 무대 퍼포먼스와 패션의 감각, 그 당시에 60대 말 70대 초에 이른바 청년문화 세대의 폭풍과 더불어서 일종의 사회적 현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보여준 가수. 그 당시에 제일 비싼 담배의 이름이 청자였습니다. 담배는 청자, 노래는 추자. 담배는 청자, 노래는 추자. 야, 진짜? 근데 김추자 씨 하면 노래가 거짓말이야. 이게 그 대놓고 얘기한 거야. 거짓말이야. 너 얘기하는 거 거짓말이야. 이게 아니라니까.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목소리 들어보면 아시겠지만요. 이미자나 패티김과는 전혀 다른 음색이에요. 김추자는 패션뿐 아니라 목소리 자체도 섹시하다는 말을 듣는 그런 가수였는데요. 게다가요, 이 거짓말이야라는 노래가 대단했던 게요. 사실 70년대에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불온한 단어라고 여겨졌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흔히 쓰이지 않았던 말이었어요. 근데 이 김추자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하면서 대중의 마음을 풀어주는 거야.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억압되어 있던 국민들의 본능을 깨워주는 그런 광기의 노래라는 평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실제 이 금지가 됩니다. 거짓말이야라는 이 가사 때문에 가사가 이 불신의 풍조를 조장한다.
그때 당시 이제 유신 정권하고 딱 맞물려서 좀 박정희 대통령을 본의 아니게 뭐 저격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금지곡이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금지곡 됐었던 노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야도 아마 비슷한 이유일 텐데 이 노래가 이제 금지된 배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다라고 김추자 씨가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유가 있는 게 어딘가로부터 초청을 받아요, 김추자 씨가. 노래 한번 불러달라고. 그게 누구였냐면 이제 중앙정보부였습니다. 중정에서 아까 이미자 씨도 가셨었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청을 받았는데 김추자 씨는 안 가더라고요. 그래요? 중정에서 불렀는데 안 간다고? 거기에 괘씸죄로 아마 내 노래가 금지곡으로 지정된 거 아닌가. 안 가서. 네. 김추자 씨는 이제 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내가 거절했어. 내가 중앙정보부 공연에 가지 않았었던 거. 이런 이야기를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중정의 제안까지 거절할 정도니까 기업인들한테도 그런 러브콜을 많이 받았는데 한 번은 이제 재벌 회장이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다 뭐 이런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중정의 연락도 거절했는데 당연히 막 듣자마자 단칼에 거절. 영혼이 자유로운 분이라 고위계층에 불려가는 거 이런 극도로 싫어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거짓말이야 금지곡 된 다음에도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그래요? 이게 아마 중정 저 초청 거절한 거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김추자가 간첩이다. 이거는 연결이 되네. 연결이 돼. 왜냐면 김추자 씨가 노래할 때 이제 아까 춤을 많이 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때 하는 어떤 동작 때문에 그래요. 어떤 동작? 그거 보실까요?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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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 거짓말이야 한승현 씨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저 영상에서? 이건 문제가 없는데 저기 보면 김추자 씨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는 게 있어, 이 동작. 박자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야 저기 어디다 수신호를 보내는 거야. 모스모. 그 소문이 났는데 사람들 믿어 그거. 이게 진짜로요? 네, 뭐 이렇게 하니까 북한에게 보내는 지도자 동지에게 보내는 장군님에게 보내는 신호라 이거지 이게. 그래서 이게 북한에게 보내는 소신호다 뭐 이래. 북한에서 내려와서 남한에서 활동하는 가수다.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퍼지니까 김추자 씨는 스케줄도 펑크 나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소문까지 났냐면 야 저 간첩이기 때문에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이사를 다닌데 뭐 이런 소문까지 났다는 거예요. 야 이런 것도 믿는구나. 한 관계자는 거짓말이야를 부르며 춤을 추는 김추자를 두고요. 전위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온몸이 연체동물처럼 부위별로 따로 놀다가 마이크를 잡아먹을 듯 사자로 돌변하여 으르렁대는 모습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춤마저 너무 섹시한 거죠. 처음으로 엉덩이를 흔들고 허리를 흔들고 골반 춤을 추고.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카라춤 보셨으면 난리 났었죠. 그렇죠. 근데 저희도 실제로 활동할 때 검열 비슷한 게 있긴 있었어요. 진짜요? 엉덩이 흔든다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이돌들 복장 제한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대기실에 와서 바지 길이나 다 체크하고 복부에 일정 이상 노출이 되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카라 시절에도 그랬으니까 당시에 김추자 씨 시절에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김추자 씨의 춤은 그때는 파격적이었다. 그렇죠. 굉장히 관능적이었고 그리고 없던 걸 처음 보면 더 생경하고 충격이 크잖아요. 그걸 또 보는 동네 할아버지들이 세상 말세다. 세상 말살이라 그랬다니까. 세상 말세다. 저 정도 춤 가지고 말세다 말세. 말세지만 세상의 또 모든 남자들에게는 다른 의미인 게 김추자 씨의 별명은 다이너마이트. 남성들의 가슴을 터뜨린다. 다이너마이트. 지금까지 이런 가수는 없었다. 막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김추자 선배님의 노래. 님이 가까이 있는 게 아니야. 제목이 멋있지 않아요? 님은 먼 곳에. 들어보세요 한번.
이말 신중현 선생님의 노래일까요, 맞아요. 아마? 지금 들어도 전혀 저 트렌드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가수는 노래 따라간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가사가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말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사랑을 하고 있었다. 이게 한창 인기가 이제 폭발적일 때 한 작곡가하고 사랑에 빠졌다는 소문이 납니다. 그래요? 이제 그 작곡가가 이 노래를 만들어주기까지 하면서 김추자 씨한테 구애를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랑 사랑을 빠졌냐 봤더니 김추자가 좀 위험한 사랑을 하고 있었다. 설마. 그 작곡가에게는 이미 부인이 있었다라는 헤헤. 그 부인이 바로 가수 현미다. 이런 얘기가 일파만파 아이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진짜 이거는 뭐가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 루머예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이 가수 현미 씨가 네. 생전에 계실 때 들었어요. 직접, 예. 네, 직접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어느 날 이제 이봉주 작곡가께서 이제 집에 저녁에 들어서 노래를 하나 들려주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인도였어요. 근데 한 번도 이 노래 놔줘요를 안 했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처음으로 저 여보 이 노래 내가 하고 싶어 했는데 아니 안 돼. 이거는 김추자에게 줄 거야. 그 뒤에 김추자 씨랑 해외 공연을 간다면서 또 함께 동반 해외 공연을 가신다는 겁니다. 본인 얘기가 나도 촉은 있어서 뭔가 이미 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인데 그래 하고 일단 지켜보자. 그런데 기자들이 몰려옵니다. 기자들이 지금 스캔들이다 이거. 알고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나는 기자들한테 들어서 알았잖아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 무인도라는 노래가 되게 좋아요, 들어보면. 당시에는 보면은 국제 가요제가 많았거든요. 많았죠. 거기를 이제 출품을 하는 거예요, 이봉조 씨가. 예선을 통과해요. 김추자 씨가 불러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완전히 김추자 씨한테 하고 싶은데 와이프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빈이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이 노래 지금 예선 통과했는데 김추자가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게요, 현민 씨가. 현미 씨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추자는 안 되고 꾸리한테 줘. 그리고 정훈이 씨. 정훈이 씨. 정훈이 씨도 음색이 또 독특하고 노래 잘하시니까. 근데 당시에 정훈이 씨도 이봉조 씨하고 약간의 뭐 썸 타는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어. 근데 현미 씨는 기본적으로 정훈이 씨를 되게 믿고 좋아하고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자보다는 훈이가 낫다. 그래서 이 노래가 결국 이제 주인이 정훈이 씨가 됐대요. 그래서 또 야. 무인도라는 노래 뒤에 뭐 진짜 사연이 있었네요. 진짜 대박이 하나 터집니다. 보십니까?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다? 소주병에 찔려. 1971년에 매니저분이 김추자 씨 얼굴이랑 몸에 깨진 소주병을 으악! 이렇게 그은 거예요. 100바늘을 넘게 꼬매고 6번 수술하셨어요. 아이고. 이게 근데 갑자기 왜 매니저가 이렇게 했냐. 본인이 김추자랑 연인 관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대요. 참. 김추자 씨의 집안에서 자기를 반대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본인이 거죠. 얘기를 하고 다녔고. 근데 사건 이후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그랬냐. 배신당한 느낌이 들어서 욱해서 한 거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김추자 씨는 아무 관계도 아니었고 그냥 매니저였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떤 관계였는지는 아직도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혼자 상상한 거고. 전화가 온 거예요. 김추자가 피습을 당했다. 그냥 놓고 택시 타고 달렸죠. 그 식당 그 아주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단골집이었다고 그래. 방송국 앞에는 조그만 분식집 같은 데인데 그냥 연희 때처럼 들어와서 뭐 뭘 달라고 그래서 주고 그랬는데 뭐 안에서 뭔가 얘기를 둘이서 하고 있는데 언성이 점점 높아져서 근데 저기요 비명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뛰어들어가보니까 피트 소리가 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우선 환자 상태를 봐야 되니까. 갔더니 뭐 그냥 미라처럼 막 가만 눈만 이렇게 내놓고 뚫뚫뚫뚫 감아서 이렇게 눕혀놨더라고요. 아무튼 김추자 씨로서는 뭐 치명적인 그런 사건이었고. 그런데 그 당시 김추자 컴백 리사이틀이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김추자 없이 공연은 진행이 됐는데요. 공연이 거의 끝나가는데 그때 얼굴에
붕대를 칭칭 감은 김추자가 무대에 떡하니 등장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평생 여러분 앞에서 노래를 부르다 죽을 결심입니다. 건강이 회복되는 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겠습니다. 관객들은 노래를 듣지 못했음에도 엄청 큰 박수를 환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김추자 씨가 이 당시를 회고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성향을 잘해서 다음 무대에는 더 예쁘게 설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타고난 스타고 멘탈 갑이고 저는 사실 이 사건이 없었으면 김추자 씨가 세계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네, 인기를 끌지 않았을까. 근데 저희들 기억으로는 이제 김추자 씨가 갑자기 결혼 발표를 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1981년인데 결혼 발표 자체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갑자기 뜬금없이 예비 신랑이 어떤 분이냐 궁금하네. 그거 보고 또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신랑 궁금해. 정치학과 교수님이 교수님이 해? 근데 그냥 섹시도 아니고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당시에는 파격적이고 굉장히 파격적인 섹시미를 추구하셨던 분인데 학교 내부적으로는 진짜 하는 거 맞아? 교수가 김추자랑 결혼해? 그런 말도 학교 내부에서는 있었다고 합니다. 정치학교 교수라고 하면 이제 보수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김추자 씨를 되게 사랑했다고 해요. 예. 근데 김추자 씨 팬카페가 이제 2004년에 정기 모임했는데 남편이 가서 뭐 꼬치랑 와인이랑 케이크 들고 뭐 참석했다고 하고 자상하신 분이네. 김추자 씨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뭐 그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뭐 결혼 후에도 컴백설 여러 번 있었거든요. 예전만큼 뭐 제대로 된 활동을 안 하시다 보니까 많은 팬들이 좀 실망하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한림에 전념하시면서 살고 있다고. 최근에 이제 10년 넘게 소식이 없는 김추자 씨에 대해서 제가 김추자 씨 따님과 연락을 하게 됐는데 따님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도 소개해드린 적 없는 뜨끈뜨끈한 소식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다. 김추자 씨가 이 말을 팬들께 꼭 전해주세요. 자세한 게 뭐냐면 세월이 흐를수록 팬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는지 더욱 절실히 느낍니다. 고마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다 함께 잘 지내보아요.